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귀는 사이일 때 지키면 좋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관계에 임할 감정적 준비가 된 유머 감각이 풍부한 이전 관계를 다 청산한 코드가 맞는 매력적인 대상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에서나 가능한 이런 멋진 사람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골든 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이일 때 지키면 좋은 골든 룰 6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초반엔 편한 관계를 지향한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편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좋아할 경우 황홀한 기분에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과 매일 만나고 싶겠지만 좋은 생각이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만나도록 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또 데이트는 편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그리워할 기회가 생기고 그 관계에 대한 이성적인 평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친밀감은 몇 주 혹은 몇 달이라도 미루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터치를 알기 전에 그의 됨됨이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에 드릴 예산을 정한다. 데이트에 드릴 예산을 정한다. 나중에 돌아보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상대방이 푹 빠지면은 마음은 붕 뜨고 지갑은 활짝 열리는 그런 경향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나는 따질 수 있다고 믿고 그 한계가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물론 사람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를 사귄다는 건 외식, 음료, 콘서트, 여행, 새 옷 등 모든 게 더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십만 원씩 매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데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운동, 커피, 바닷가 방문 같은 저렴한 활동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예산을 고려한 활동에 대해 창피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잘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빈 털터리가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 하는 것들은 꼭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꼭 돈을 많이 써야 좋은 데이트가 되고 돈을 적게 쓰면 좋은 데이트가 안 되는 이런 데이트라면 그 데이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떻든 간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들은 데이트 상대에게도 결코 좋은 인상을 못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트 할 때부터 우리가 이 자금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면서 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일이 성사되었을 때도 좋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되고 우리가 무리하게 낭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예 이런 낭비하지 않는 데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음을 보호한다. 상대방에게 푹 빠진 당신 가슴 속에 나비를 주체 못해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활짝 열어놓는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그인지 확인할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그 사람인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새 그의 이름을 가슴에 문신할 정도로 급하게 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차분하게 나와 상대방을 서로 교감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일종의
결속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성품이나 의도를 충분히 모르는 상태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 관계에 온통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일시에 일어나는 불꽃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식었을 때는 하나씩 또 이렇게 우리가 정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조심성과 희망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항상 내가 희망하는 것과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잘 균형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당신의 마음은 귀중한 보물이다. 잘 보호했다가 그 마음을 쟁취할 어떤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충분히 받을 사람에게 주고 내가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을 찾는다. 균형을. 사귀는 이에게 모든 걸 바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며 먹는 것도 소홀히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독립된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다른 걸 무시하거나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두는 건 관계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 노력하고 일터에도 정시에 출근하도록 하며 잠도 충분히 자고 쇼핑도 하라고 이렇게 한다. 어떤 우리가 할 때 한쪽에 한창 젊었을 때는 잘못하면 어디 보면 그게 우리가 홀린 것 같이 한쪽에 몰입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은 다 깨져버리는데 이건 좋지가 않다는 거죠.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서 할 때도 그것과 다른 일과의 어떤 균형,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지성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그런 감각 속에서 우리가 이 데이트도 말하면은 사귀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도 보면 꼭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런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또한 또 중요한 건 친구들을 기억을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애인이 생기기 전에 함께 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을 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친구라면은 당신의 애인 때문에 그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쌓아온 이런 우정을 너무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일시에 무너져서는 그게 또 상당한 부분 친구를 잃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즐기도록 하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지나치면 기대가 수포가 될 때 그 상처가 더 크게 마련입니다. 6개월 후에 장밋빛 그림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즐기도록 하고 어떤 뒤의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